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소방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방관 분들 여전히 사고는 이어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뉴얼은 허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자 경기 평택에서의 이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시게 된 세 분의 소방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 사고 경위와 어떤 원인들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소방 작전 매뉴얼의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이번에도 기본적인 것들이 이 매뉴얼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확인이 되면서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관심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기사로 먼저 보시고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단독 소방관 유족 매뉴얼 없어 벌어진 인재 희생에서 배워달라. 신중한 검토 없이 구조대를 화재 현장에 재투입했다. 두 번째, 비상시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이 지급되지 않았다. 세 번째, 산소 잔량 등 교대를 위한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은찬 소방교의 유족들이 화재 현장 인명수색 지시를 객관적 상황 점검 없이 성급하게 내렸고 소방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재에 가까운 참사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희생자들을 포함한 구조팀 현장에 재투입되기 전까지 이미 3차례의 인명수색을 마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5층에 3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공사장 인부의 증언 때문에 3차례 수색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인부가 묘사를 해가면서 여전히 고립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자 구조팀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4차 수색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돌입되었던 4차 수색에서 불이 다시 번졌고요. 구조팀 5분 중에서 2분만 탈출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자, 인부의 주장과는 달리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 유족 이모 씨는요. 작업자의 말만 듣고 보낼 게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자가 파악한 인원과 비교해서 책임있게 지시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사 현장엔 비정규직, 일용직, 이 안전관리자들이 모르는 작업자가 워낙 많아서 추가 수색이 10번도 더 진행되고는 한다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인 이모 씨는 안전관리자에게 판단 책임을 부여해서 관리자가 모든 인원의 자력 대피를 확인했다면 수색을 중단할 수 있게끔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지적했죠. 자, 유족들은 현장에 라이트라인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던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현장에 투입될 때 지급되는 발광 케이블인데요. 모든 화재 현장은 붕괴나 재발화의 위험이 있는 만큼 라이트라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으로는요. 당시 구조대원들이 40분짜리 산소통 2개를 챙겨갔는데 산소가 소진될 시점까지 대원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라고 합니다. 투입된 팀원이 자력으로 대피한 9시 10분쯤 산소가 모두 떨어지기 10분 전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누가 들어가든 30분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교대해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유족은 본질적인 책임은 매뉴얼 법제화를 미룬 정치권에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소방관분들이 순직하신 지 고작 7개월밖에 안 지났죠. 그런데 또다시 3분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자, 그때와 비슷하게 잔불 진화랑 인명구조를 위해서 내부로 진입을 했다가 고립이 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현장의 특성도 분명히 있고 안 그래도 복잡한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는 하죠. 그리고 또 뭐 연기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부를 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늘 현장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매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방작전 매뉴얼의 문제예요. 이게 매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매해마다 지적되는 이 매뉴얼의 내용들을 보완해 나간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매번 보완해야 될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적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선 이 유족분들이 지적한 매뉴얼의 보완도 시급한 문제고요. 그 밖에도 현장 지휘부에게만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대형 화재 현장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함께 투입하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뭐 로봇 등을 이제 화재 현장에 활용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소방관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정말 시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과학적 매뉴얼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뭐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산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매뉴얼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뭐 로봇을 뭐 포함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뭐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유족분들이 요청한 산소통 자체의 어떤 잔량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대를 한다든가 또는 뭐 라이트라인 등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진즉에 만들어졌어야 될 기본 매뉴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방령 이상의 그 간부 후보생분들이 한 370분 정도 계신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20년 6개월 정도라고 뭐 나와 있던데 화재 진압 현장 등에서 근무 경력은 근데 이 20년을 넘는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재 진압 현장의 그 현장 경험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 지휘관이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도 역시나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또는 지휘관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도 역시나 시급히 처리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어떤 매뉴얼 자체의 강화도 강화지만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긴 했지만 그 밖에도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의료 지원이라든가 보상 체계와 허술함도 여전히 보완해야 될 지점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분들의 그에 맞는 어떤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에 확실한 어떤 제도적 개혁, 제도 개혁의 어떤 입법 부분이라든가 사회 인식의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